중세국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조사, 격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격조사 가보자. 격조사는 이제 주격조사, 목격격조사, 관용격조사, 뭐 서술격조사, 뭐 부사격조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중세국어에서 잘 나오는 것들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격조사야. 주격조사는 앞에 있는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뭐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자. 이렇게 안 주어지니 옆에다 쓰자. 현대국어의 뭐에 해당하냐면 이, 가에 해당하는 것이야. 이게 주격조사죠. 물론 높임은 빼고 주격조사 이, 가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 크게 3개 있어요. 바로 주격조사 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따라 나누는데 이 이는 암말 체언, 암말이 뭘로 끝났을 때? 자음으로 끝났을 때. 암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빨리 앉아. 여기서 말하는 자음으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받침이 있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받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앞에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에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으니까 뭐가? 이가.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이어 적기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어 적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이는 어떻게 되느냐? 암말이 이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외우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모음으로 끝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를 써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거 보면 일단 공자예요. 모음으로 끝났죠? 앞말이 아래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 뭘 붙여준다? 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해? 음절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중세국어만 해도 이렇게 읽을 때 얘를 어떻게 읽었다? 공제 이렇게 안 읽고 공자이 이렇게 읽었어요. 공자이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공자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 이제 생략됐다는 말인데 생략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생략되냐면 앞말이 뭘로 끝났을 때 아까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나오는 거, 아주 잘 나오는 게 불휘입니다. 불휘. 불이 현대어로 치면 뿌리가 되겠죠. 불휘. 끝에 뭐로 끝났어? 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돼요. 그럼 얘는 못해. 주격조사가 붙어도 똑같이 불휘가 됩니다. 얘는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랑 안 붙은 형태랑 형태가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낚시 이렇게 돼요. 낚시 이렇게 돼. 뭐로 끝났지? 이 몸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 얘도 생략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낚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해석은 뿌리잖아. 얘 해석은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이게 문법은 하나씩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근데 얘네들이 쌓이게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양이 많으니까 힘들어지고 걔네들 사이를 점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복습을 좀 꼼꼼히 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도록 하세요.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현대국어에 뭐에 해당한다고? 이, 가에 해당합니다. 현대국어 이, 가. 그래서 이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가 돼요. 그래서 음절수가 늘어나죠. 사람 이음절에서 사람이 삼음절로 늘어나게 되고 그냥 모음만 있는 이는 앞말이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렇게 적어줍니다. 얘는 음절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음절이죠. 다음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얘를 생략해 줍니다.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겹쳐지잖아. 그래서 생략해 준다는 거. 이렇게. 이게 주격조사. 격조사를 보기 전에 현대국어하고 차이점을 보자면 현대국어도 물론
모음 조화를 좀 지켜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중세 때는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어요.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양성 모음이 오고 음성 모음 뒤에는 음성 모음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도 분리가 잘 됐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우리 주격조사 이를 써요. 아직도 책상 이를 씁니다. 하지만 자음으로 끝날 때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가로 쓰잖아.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지지만 중세국어는 그게 더 엄격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뭘 가보냐? 목격적 조사 가볼게요. 이게 교재가 조금 그래서 목격적 조사는 현대국어에 뭐에 해당한다? 현대국어에 을에 해당합니다. 현대국어 을에 해당해요. 이게 목격적 조사예요.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 을로 시작하는 목격적 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쭉 가보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선생님 요거 표로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써보세요. 써봐요. 일단 여기서 보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대국어에도 얘는 지켜주고 있어요. 현대국어에도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세국어는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앞말이 받침이 있어. 자음지라는 얘기는 받침이 있다는 얘기. 당황스럽네. 자, 다시. 자음디라는 얘기는 받침이 있다는 얘기, 모음디라는 얘기는 받침이 없다는 얘기고, 다음 양성모음 D라는 얘기는 앞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났고 음성모음 D, 앞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양성모음이 뭐고 음성모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양성모음은 아래아, 오아 계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돌멩이 퐁당퐁당이야. 그리고 음성모음은 우어야. 으는 널빤지죠? 풍덩풍덩이야. 그래서 음성모음이 좀 크고 무거운 느낌이라고 했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자, 이거 썼죠? 말 보세요. 말이라고 끝났다고 해봅시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니 모음으로 끝나니? 자음으로 끝났지. 자음으로 끝났으면 알이나 을이에요. 앞에 모음이 알이야지.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이지. 그러면 알이 쓰이는 거야. 응? 자, 뜻이에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알이나 을이지. 근데 을이야. 음성모음이지. 그래서 뭐가 붙어? 을이 붙어요. 그래서 이어적기에서 말알, 뜻, 을이 말알, 뜻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얘가 볼까? 군자하고 넣어봅시다. 군자. 앞말이 뭘로 끝났습니까? 모음으로 끝났지? 근데 아니 무슨 모음? 양성모음이지? 그래서 날. 너 음성모음이지? 그래서 뭐가 붙어? 늘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앞말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앞말이 자음이냐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뭐로 끝났을 때, 이모음 뒤로 끝났을 때 뭐가 써야된다? 리을이 쓰나요. 그래서 하나비 이로 끝났죠? 그래서 리을을 씁니다. 해석하면 할아버지를 이런 뜻이죠. 할아버지. 하나비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빌 이렇게 씁니다. 목격적 조사는 이렇게 5개가 쓰였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목격적 조사였어요. 그럼 목격적 조사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면은 그 다음 관용격 조사예요. 관용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의 뭐에 해당하냐? 의에 해당합니다. 의에 해당. 관용격 조사 의에 해당하죠. 의, 이거죠. 근데 얘는 2개가 더 있어요. 응? 자, 딱 봐도 얘는 아래아로 끝났잖아. 아래아가 있으니까 양성모음 D. 얘는 의니까 음성모음 D야. 그래서 양성모음 D, 음성모음 D 나오죠. 근데 또 다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유정명사가 뭔지, 무정명사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유정명사는 그냥 단어를 뜻대로 풀어본다면 감정이 있는 명사고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는 명사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누면 조금 그러니까
문항하고 좀 달라지니까 유정명사는 기본적으로 사람 플러스 동물 여기까지가 유정명사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우리는 흔히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무정명사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생물 여기다가 생명체 중에서는 식물까지도 식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의는 유정명사에 쓰이는 애들이에요. 유정명사에 쓰이는 애들이고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시옷도 있는데 시옷은 어떨 때 쓰냐? 일단 첫 번째 무정명사일 때 씁니다. 무정명사일 때 쓰고 그럼 무정명사만 쓰냐? 아니야. 사람일 때도 씁니다. 다만 어떨 때만 높임의 대상일 때만 사람일 때도 쓰여요. 그래서 관용격 조사는 크게 3개예요. 의는 유정명사예요.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명사에 쓰이고요. 양성모음 뒤에서는 음성모음 뒤에서는 의. 시옷은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인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여기 남이죠? 남. 사람이잖아요. 유정명사입니다. 근데 앞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애가 붙은 거고. 최구 사람이죠? 앞이 음성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뭐가 와? 의가 오는 거야. 대왕은 임금이잖아요. 대왕이 임금이니까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 나라도 역시 무생물이죠. 나라 무생물이니까 여기 뭐가 붙어? 관용격사 시옷이 붙어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말이 해석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의 시옷으로 구분했는데 요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구분해 볼까 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가보자.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구분해 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유정명사. 유정명사를 다시 2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높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이렇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죠. 앞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는지 앞말이 양성모음인지 또는 앞말이 음성모음인지. 자, 앞말이 양성모음이면 뭐가 쓰인다고요? 지우야, 앞말이 양성모음이면 뭐가 써요? 애가 씁니다. 아래에 있는 애. 음성모음일 때 뭐가 쓰이고요? 의가 되죠. 근데 높임의 대상일 때는 뭐가 쓰였죠? 높임의 대상일 땐 시옷이 쓰였어요. 이렇게. 그럼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 무정명사다. 무정명사는 얘는 뭐가 쓰였다? 무정명사는 시옷이 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의, 시옷. 이게 관용격사 3개로 나눴다면 여기서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관용격 조사다. 부사격 조사 아니고 관용격 조사. 썼어? 오케이. 이게 관용격 조사. 자, 다음 가보자. 그 다음 부사격 조사도 한번 가볼게요. 부사격 조사에 보면 처소자가 나오는데 고처자예요. 고처자. 그리고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현대국어의 에에 해당합니다. 현대국어의 에에 해당합니다. 자, 3개가 있죠. 얘는 양성모음이겠니? 음성모음이 딱 봐도 아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양성모음 뒤에. 얘는 어가 있지. 그래서 음성모음 뒤가 되는 거야. 모음조가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6세기에 얘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이를 읽었어요. 아이, 어이. 얘는 여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때는 이중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어이, 여이 이렇게 읽었어요. 양성모음 뒤니까 아에다 이를 붙이고 음성모음 뒤니까 어에다 이를 붙여서 어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얘는 이모음 뒤에는 말리잖아. 리. 이모음 뒤에는 얘를 붙여요. 말리, 예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무슨 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사격만 조사 우리가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보고 푸냐? 또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조사로 쓰였는지는 그 조사의 형태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보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대어에서 에에 해당하면 아 얘가 부사격 조사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이거 말고도 예외가 몇 개 더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전 부사격 조사 이거 말고는 안 배웠는데요. 그럼 부사격 조사 아니죠. 그게 아니라 현대국어의 해석에 장소를 나타내는 에로 끝나면 그게 뭐가 돼? 초소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중세국어 문제 실제 문제 풀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현대어 풀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부사격 조사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옆에 잠깐 보면 이거 봐요. 특수 처소 부사격이란 말이야. 얘는 좀 상태가 상황이 다른 애들이야. 알패 이거 뭐야? 그러면 앞에다가 애가 붙었지. 그럼 이거 뭘로 배웠니? 관용격 조사로 배웠잖아. 그럼 얘는 앞의가 돼야 되잖아. 근데 현대어 풀이가 뭐야? 앞애지. 그럼 얘는 무슨 부사격 조사지?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아 얘가 뭘로 쓰였구나. 부사격 조사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우휘 우하고 의로 끝났단 말이야. 얘 관용격 조사 아니야? 라고 그래. 근데 해석을 봤더니 뭐래? 위애야 애. 애면 초소부사격 조사지.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의가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뭐로 쓰였다? 부사격 조사로 쓰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내신에서의 중세국어가 아니라 수능에서의 중세국어라면 현대국어와 현대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의외로 중세국어는 쉽게 풀어요. 너희도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중세국어 나오잖아. 간간히 한 문제씩.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가 현대국어에도 가장 많으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 한번 가보자. 이것도 가봐라. 얘도 가봐. 중국에 달아요. 처소 부사격 조사네. 그래서 중국에 달라 이렇게 되는데 현대 보니까 뭐야? 중국과 달라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애는 어떤 의미야? 과의 의미겠지? 그럼 얘는 무슨 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부사격 조사, 얘가 무조건 주격 조사가 아니야. 현대어 풀이를 보란 말이야. 얘도 고성이 동부하신이야. 그러면 옛 성인과 고성과 일치하신 봐. 현대어 해석에 뭐가 나와? 과로 나오지. 그럼 얘 이때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뭘로 쓰였다는 거야?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중세국어도 현대국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시험 볼 때 현대어 풀이가 나오나요? 네. 중세국어에서는 무조건 현대어 풀이가 나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라면 현대어 풀이가 나와요. 그 현대어 풀이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돼. 알겠니? 이렇게 좋았어. 다시 넘어가서 관용격 조사했죠? 그 다음 이 모음조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어. 모음조어는 어려울 거 없어요. 얘는 양성모음 뒤에는 뭐가 와요?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이 오고, 그럼 반대로 음성모음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래, 음성모음이 오는 것. 이게 모음조어야. 모음조어인데 얘가 16세기 중세국어의 16세기는 엄격하게 지켜진 편이었어요.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자, 엄격하게 지켜졌단 말이야. 그럼 한번 읽어볼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중성모음 이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두와 어울릴 수 있으나 주로 뭐와 어울린다? 주로 음성모음과 어울렸습니다. 이게 모음조어예요. 근데 15세기에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15세기에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아래음의 소실로 현대국어에서는 동사, 어간과 어미, 어의 결합 등 음성 상징어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격조사할 때 양성모음 다음에서는 대부분 아래아가 많이 오잖아. 근데 아래아가 17세기 표기상으로 따지자면 19세기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래아에 썼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모음조어가 조사라든지 어미에서 많이 파괴된 거야. 자, 양성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체언이나 어간 내부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단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나무죠, 나무. 현대국어의 나무잖아. 근데 나가 양성모음이니까 뒤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모로 쓰였다는 거야. 근데 나무가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나무로 바뀌지 모음조어가 파괴된 거야. 구문은 이제 구멍이라는 뜻인데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이 쓰였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양성모음이니까 여기도 양성모음.
여기가 음성 모음이니까 여기도 음성 모음. 이건 한 단어 안에서 쓰이는 모음 조화. 다음, 체언 뒤에 조사가 붙거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도 얘도 모음자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나,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난. 남,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안. 이렇게 안이 붙는 거. 양성 모음이 붙죠? 너, 음성 모음이니까 물, 음성 모음이니까 또 음성 모음이 붙죠. 여기서 달아, 아래 하니까 양성 모음이니까 안. 너, 기, 중성 모음이죠? 중성 모음인데 중성 모음 뒤에는 주로 뭐가 온다고? 음성 모음이 온다고 해서 너, 기, 어가 되겠죠. 음성 모음이니까 뭐가 오고? 음성 모음이 오고. 요게 모음 조화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 모음하고 음성 모음을 구분을 해야 돼. 이걸 구분이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 뭐 첫날 선생님이 수업할 때 했겠지만 다시 한번 가보자. 양성 모음은 기본적으로 아래야, 오, 아 계열이야. 음성 모음은 기본적으로 우, 어 계열이야. 그럼 얘네들이 조합이라든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요, 야. 얘네들도 다 무슨 모음? 양성 모음. 또 아래아가 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가 붙는 애들. 왜. 또 뭐 이런 애들도 다 뭐에 해당해? 양성 모음에 해당한다는 거. 됐어? 결합한 거니까. 또 얘네들이 결합한 애들도 있겠죠? 뭐 와, 또 중세국어 기준으로 야, 이런 애들도 다 양성 모음에 해당한다는 거. 음성 모음은 얘네들에다가 뭐가 붙을 수 있어? 이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의 또는 위 또 어이 이런 애들도 음성 모음. 또 얘네들끼리 결합한 것도 있겠죠. 워 또는 유 이런 애들도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양성 모음은 아래와 오와 계열 애들이 결합하거나 음성 모음은 우어 애들이 결합하면 음성 모음이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면 뭐가 돼? 모음 조화가 되는 거야. 모음 조화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단어의 의미 변화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 용어를 설명해 줬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 이제 학교 내신에서 가장 잘 나오는 중세국어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이 나오거든. 너네 들어봤을 거야.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거 나오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세국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여기 나온 문법들을 적용시켜보고 문법의 적용이 또 다양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것과 함께 더불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중세국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